자, 재무제표 표시합니다. 재무제표의 목적은 아시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건데, 어떤 정보를 제공했냐면은 자산부채 자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죠. 그죠? 어디서? BS에서. 그 다음에 차익과 차손을 포함한 광의 수익 비용. 뭐예요? 이거는 IS에서. 소유주의 자격을 행사하는 소유주에 대한 출자와 소유주에 대한 배분. 이거는 어디서? 오너즈 에코티. 자본 변동표라고 하죠. 그 다음에 현금으로 보여주죠. 캐시 플로우 스테이먼트. 이런 거죠. 이런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죠? 그래서 전체 재무제표는 어떻게 정리하고 있냐면은 재무제표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을 포함한 것이다 얘기하는 거죠. 뭐 기말의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이건 기간이고요. 이건 한 시점이라는 거 아시죠? 그죠? 그거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주석까지 재무제표라고 얘기를 했고요. 요거는 뭐냐면 회계정책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어디서 나오냐면은 회계변경이라고 했어요. 회계변경. 회계변경과 오류수정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뒷부분.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회계정책을 바꾸면은 회계정책을 바꿔서 어떻게 바꾸느냐면은 우리가 WA에서 FIFO로 바꿨다. 일례로 FIFO. 이게 뭐예요? 평균법에서 선입선출법으로 재고자산 평가 방법을 바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과거 재무제표를 쭉 이 평균법을 해오다가 올해부터는 FIFO 선입선출을 해버리면 이거 과거 거하고 지금 거하고 비교할 수 있습니까? 비교 가능성이 있어요? 비교 가능성은 현저히 저해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거는 과거 걸 이제 소급해서 고쳐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계정책을 소급하여 적용하거나 재무제표 항목을 소급하여 재작성, 재분류하는 경우 가장 이른 비교기간의 기초 재무상태표, 그 기초 재무상태표가 만들어져야 돼요. 그것까지 다 우리가 전체 재무제표 개념으로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제시해야 될 한국채택국제기준에서 제시해야 될 재무제표. 보통 우리가 재무제표를 제공할 때는 전년과하고 비교하는 형식으로 다 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그때 와서 조금 더 얘기하면 되고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 조금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일반 사항이 있어요. 재무제표를 표시하는데 우리가 지켜야 될 일반 사항이 있다고요. 근데 여기서는 뭐 읽어보시는 건 다 읽어보시는데 꼭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시험에 꼭 나오는 표현.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들이에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아시는 게 중요해요. 뭐냐면은 공정한 표시와 한국채택국제기준의 준수.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부분이에요. 이거예요, 요거. 제가 줄 긋는 거는 시험에 난 거예요. 그죠? 그리고 여기 키워드고요. 중요한 내용이요.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 필요에 따라 추가 공시한 경우 포함은 공정하게 표시된 재무제표로 본다. 오케이? 유용합니다. 그러니까 재무제표를 만들 때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을 적용해서 만들었대요. 그러면 공정하게 표시한 거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죠? 요 용어가 이제 나옵니다. 자, 이거 파란 거로 쓰니까 좀 그런가요? 빨간 게 더 나은가요? 어제도 빨간 거로 했으니까 빨간 거로 바꿀게요. 다시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는 공정하게 표시된 재무제표로 본다. 공정한 표시 한국채택국제기준을 준수라고 했으니까 이 관계는 이거를 준수했다면 공정한 표시를 한 거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죠? 두 번째 이제 계속기업의 가정입니다. 계속기업의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부분이죠. 이 부분입니다. 경영진이 기업을 청산하거나 경영활동을 중단할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거나 청산 또는 경영활동의 중단 외에 다른 현실적 대안이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계속기업을 전제로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오케이? 그죠? 청산하거나 그럴 의도가 있는 게 아니라면 그리고 청산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계속기업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죠? 계속기업으로 간다. 고잉 컨선을 전제로 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아니라.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떤 회계 기준으로 작성을 한다? 네, 발생주의
이 회계 기준을 하는데 우리 재무제표 중에 발생주의가 아닌 게 하나 있죠. 현금 흐름표. 그죠? 그건 현금주의로 작성하는 거죠. 그래? 현금이 들어오고 나가는 걸 기준으로 한다고. 그래서 기업은 현금 흐름을 정보를 제외하고는 캐시플로우 스테이트먼트를 제외하고는 발생 기준 회계를 적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오케이? 발생 기준을 적용해서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발생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준? 뭐가 발생하면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하면 그때 수익을 인식하는 거고요. 그죠? 결정적인 사건이 뭔데? 네, 물건을 주거나 아니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죠. 그럼 비용은 어떻게 인식하고? 네,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에서 인식합니다.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 뭐 나오겠지만 이게 매우 중요한 우리 회계학의 철학이라고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수익이 발생주에서 인식이 됐다면 비용도 거기에 맞게 인식을 해야 되는데 어떤 방식이 있어요? 직접 대응하는 방식이 있죠. 우리가 손익계산서 첫 번째 보면은 매출액, 매출원가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럼 매출액은 수익이고 매출원가는 거기에 대응되는 원가를 그냥 비용 처리한 거예요. 그건 직접 대응이지. 그죠? 직접 대응이 안 되는 것도 있다고요. 감가상각비 같은 거. 그런 거는 체계적이고 합리적인데요.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배분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기계 같은 거 감가상각하죠. 감가상각이 뭐예요? 가치가 감소해서 한다. 이거는 경제학적으로 하는 얘기고 우리 회계학은 그거보다도 포커스가 어디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원가의 배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계를 사서 그 기계가 내용연수 10년 동안 쓰여진다라고 한다면 10년 동안 물건을 생산하는데 기여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 기계는. 그러면 10억을 주 샀다. 그럼 매년 1억 원에 해당되는 만큼은 비용으로 대응시켜줘야죠, 그 해. 왜? 그해 수익 창출에 기여를 했잖아요, 1억 원어치는. 그게 바로 감가상각비예요. 그죠? 그것은 바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배분에 의해서 비용 처리를 한 거라고요. 기타는 그냥 기간 비용으로 처리를 한다는 거예요. 그 해의 판관비 같은 거 그냥 넣어버린다는 거죠. 그죠? 비용 발생했으나 이런 식으로 적응이 안 되면 그냥 기간 비용으로 처리한다. 이런 식으로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을 실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래서 이 회계학이 이게 약간 복잡해지는 건 뭐냐면은 올해 수익을 창출했잖아요. 그럼 애프터 세일즈 서비스를 한다. 그럼 애프터 세일즈 서비스를 하게 되면은 그 비용 언제 발생합니까? 올해 발생하지는 않잖아요. 고장나는 거. 내년에 고장나거나 그 후에 고장나거나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아마 내년, 후년에 발생되는 비용 그때 비용 처리할까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돼버리면. 우리 가장 중요한 철학인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을 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합리적으로 예측을 해요. 미래 발생될 비용을 예측해서 끌고 와가지고 한 번에 올해다 비용 처리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 때문에 그런 겁니다.